지금 한국에서 보낸 미사일이 벌써 도착했습니까? 2026년 3월 8일 토요일 밤 아부다비 왕궁 안보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수백 발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우리를 지켜줄 요격 미사일은 단 몇 발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믿었던 미국에 전화를 걸었더니 6달만 기다려라라는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둠을 뚫고 대구 공항에서 날아온 수송기 한 대가 우리 아부다비 활주로에 바퀴를 내렸습니다. 이틀 만에 수십 발의 천공투를 찍어내어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을 보낸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냐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한국이 우리의 하늘을 지키자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93조 원의 잭팟 그리고 봉쇄된 바다를 넘어 한국에만은 원유를 최우선으로 보내기로 말입니다. 미사일이 원유가되어 돌아온 그 전율 돋는 현장.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지역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 사연을 배달하겠습니다. 저는 칼리드 빈 만수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실 보좌관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국가 간의 무기 계약과 외교적 결단의 현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의 그 토요일 밤만큼은 제 인생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니, 인류 방산 역사에 기록될 경이로운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진심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거대한 동맹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미친 나라라고 경외감을 담아 부르는지에 대한 생생한 고백입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의 긴장은 폭발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폭격을 당하자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미사일 끝이 향한 곳은 미국 본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중동의 친미 국가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찢으며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행렬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릴 수 있는 살인 병기였으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늘을 지킬 방패가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미국에 매달렸습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의 무기를 사왔고 동맹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차가운 얼음물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없습니다. 지금 주문을 넣어도 생산 라인 사정상 최소 6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6개월이라니요?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데 6개월 뒤면 우리 국토는 이미 폐허가 된 후일 겁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TV에 나와 무기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큰 소리칠 때 우리는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동맹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우리 대통령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믿기지 않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174발이 쏟아지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하늘에 배치된 2개 포대의 요격 미사일이 불을 뿜었습니다. 바로 2022년에 한국에서 도입한 천궁2였습니다. 사실 도입 당시만 해도 내부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을 왜 사느냐, 돈을 더 주더라도 미국산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천궁2는 이란의 미사일을 무려 96%의 확률로 격추해냈습니다. 96%. 이것은 시험장에서의 수치가 아닙니다. 수백 발이 동시에 쏟아지는 실전에서 기록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요격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미사일 100발을 쏘면 96발을 맞히는 경이로운 성능 덕분에
우리 하늘은 지켜냈지만 대신 우리 창고에 있던 천국 미사일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발사대는 멀쩡한데 넣을 미사일이 없는 상황. 이란의 미사일 재고는 아직 수천 발이 남았다는 첩보가 들어오는데 우리에겐 더 이상 방패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정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포대 전체를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탄약만이라도 단 몇십 발이라도 좋으니 당장 보내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무기라는 것이 편의점에서 우유 사듯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수출 승인, 생산 공정 확인, 검수와 선적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몇 주는 걸리는 것이 이 바닥의 상식입니다. 게다가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고 한국은 이미 주말 휴무에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답변은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사일을 찍어내서 월요일이 되기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사일을 찍어내서 보내겠다니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이 왜 빨리빨리의 민족인지, 왜 전 세계가 그들의 제조 역량을 두려워하는지 증명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현장의 이야기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제 전화가 끝나자마자 한국의 방산 기업 세 곳 LIG넥스1,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기술자들, 단잠을 자던 현장 노동자들이 일제히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토요일 새벽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시간에 대전과 용인, 창원의 공장 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위협 아래서 갈고 닦아온 전시 생산 체제가 실전에서 가동된 것입니다. 창고에 쌓인 부품들을 꺼내고 숙련된 손길로 정밀 레이더를 점검하며 추진 기관을 조립하는 과정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1년에 600발, 하루에 겨우 1.6발의 미사일을 만들 때 한국인들은 주말 이틀 만에 수십 발의 천궁2를 완성해냈습니다. 이것은 제조 기술을 넘어선 일종의 신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친구의 목숨을 구한다는 그들의 진심이 공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8일 토요일 밤 우리 UAE 공군의 거대한 수송기 C-17한대가 대구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7000km를 쉬지 않고 날아온 그 비행기의 뒷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한국의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다가왔습니다. 그 위에는 갓 생산된, 어쩌면 아직 공장에 온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천궁2 미사일 30발이 당당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전화를 피했고 유럽은 절차를 따질 때 한국은 수송기를 띄운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사일 로켓 배송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수송기 2대가 대구와 아부다비를 왕복하며 미사일을 날랐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알려지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은 대체 어떤 구조길래 주말에 미사일을 찍어내느냐며 경악 섞인 질문을 쏟아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이 압도적인 생산 속도 뒤에는 평화로운 주말을 반납하고 공장 라인에 선 한국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 UAE 대통령의 고문이신 아둘라 교수님이 SNS에 올린 한마디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93조 원이라는 거대한 동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웠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 무엇을 지켜줘야 할지 고민할 차례였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모든 나라가 기름값 폭등에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우리는 한국만을 향한 특별한 보훈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이 원유가되어 돌아가고 그것이 다시 93조 원의 잭팟으로 이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서사의 첫 페이지는 그렇게 대구 공항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뜨겁게 쓰였습니다. 이막 수송기 뒷문이 닫히고 대구 공항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미사일들이 아부다비 상공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의 공기는 정적을 넘어선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천궁2 미사일들은 곧바로 전방 포대에 배치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또다시 이란의 2차 대규모 파상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이 보내준 든든한 창고와 세계 최고의 방패가 있었으니까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점들이 무수히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저고도로 파고드는 자폭 드론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죠. 우리 군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가 적을 포착했습니다. 이 레이더가 정말 물건이더군요.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면서도 어떤 것이 진짜 위협인지 단숨에 판별해냈습니다. 그리고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과 함께 한국산 미사일들이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680기의 자폭 드론 중에서는 무려 645기가 격추되었죠. 최종 집계된 요격 성공률은 96%. 여러분, 이 96%라는 숫자가 실전에서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보통 미사일 요격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궁은 그 어려운 일을 그것도 수백 발이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해낸 겁니다. 옆에 있던 미국 측 군사 고문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운용하던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훌륭했지만 가성비와 생산 속도, 그리고 이번 실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신뢰성 면에서 천궁2는 이미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100점 맞기 쉽지만 전교생이 떠들고 건물이 흔들리는 시험장에서 100점을 맞는 건 천재만이 가능한 일이죠. 한국의 천궁이 바로 그 천재였습니다. 이 숫자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자마자 지구 반대편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사일 본체를 만드는 LIG넥스원의 주가는 단숨에 50%가 치솟았고 레이더의 하나 시스템, 발사대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큰손들이 대체 한국 무기의 한계가 어디냐며 돈다발을 들고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주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년에 고작 600발을 만듭니다. 하루에 1.6발꼴이죠. 그들은 이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도 그 목표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불이 났는데 4년 뒤에 소방차를 보내주겠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건 지 단 이틀 만에 수십 발을 찍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나중에 한국의 공장들을 직접 견학하며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들은 평소에도 내일 당장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되어 있더군요. 창고에는 항상 일정량의 핵심 부품이 쌓여 있고 숙련된 인력들은
비상시 3교대, 4교대로 라인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평화의 단잠에 빠져 생산 라인을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소할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거대한 생산 기지를 유지해온 것입니다.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가격 또한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한 발 가격이 약 53억 원일 때 천궁2는 그 3분의 1 수준인 1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96%의 실전 요격률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필요할 때 즉시 배송이 되는 무기. 전 세계 국방 장관들의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천궁을 살 수 있느냐? 한국과 방산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쳤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이미 한국과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UAE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무기 판매처가 아닌 피를 나눈 형제로 대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실에서 요격 성공 보고를 받던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도를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한국이 우리의 하늘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가 한국의 목줄을 지켜줄 차례다. 당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바닷길이 막히자 일본은 비명을 질렀고 중국은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경제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UAE에는 비밀병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육상 송유관이었죠. 아부다비에서 오만 연안까지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국가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이 귀한 통로를 통해 나오는 원유를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말입니다. 일본 해운사들이 유조선 시동을 끄고 발을 동동 구를 때 한국의 유조선들은 우리 푸자이라 항구에서 당당하게 기름을 채워 나갔습니다. 한국이 주말을 반납하고 미사일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선을 한국에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미사일이 원유가되어 돌아오고 그 원유가 다시 한국의 공장을 돌려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드는 완벽한 선순환.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UAE의 관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확신은 곧이어 발표된 93조 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의 포괄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96%의 요격률이 93조 원의 잭팟으로 변하는 순간 그 전율 돋는 반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산막. 아부다비의 하늘을 수놓던 붉은 섬광이 잦아들고 한국에서 날아온 천궁2 미사일들이 우리 군의 발사대에 굳건히 장착되던 그 순간 저는 우리 UAE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란의 2차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은 다시금 수백 개의 붉은 점들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공포는 없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주말 밤을 꼬박 세워 미사일을 찍어보낸 세계 최고의 친구,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포착 요격 개시. 우리 군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을 정밀하게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면서도 어떤 것이 가짜 미끼인지 단숨에 판별해내는 한국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까웠습니다.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염과 함께 한국산 미사일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격추, 자폭 드론 680기 중 645기 격추. 실전 요격 성공률 96%. 이 숫자가 전 세계 국방부에 타전되자마자 옆에 있던 미국 측 군사고문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시험장이 아닌 지옥 같은 실전에서 96%를 찍었다는 건 한국 무기가 이미 세계 정점에 올라섰다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6개월을 기다려라라고 할 때 한국은 단 이틀 만에 달려와 우리 하늘에 거대한 방패를 쳐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 뒤에는 더 큰 반전과 감동의 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미사일을 로켓 배송해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답할 차례였습니다. 당시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기름이 끊겨 비명을 질렀고 한국 경제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주저없이 결단하셨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목숨을 구했으니 우리는 한국의 목줄을 지켜주겠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육상 송유관을 열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오만 연안까지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국가 전략 자산이었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게만 이 길을 통해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유조선들이 시동을 끄고 바다에 떠 있을 때 한국의 유조선들은 우리 항구에서 당당하게 기름을 채워 나갔습니다. 미사일이 원유가 되어 돌아가고 그 원유가 다시 한국의 공장을 돌려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이 전율 돋는 선순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과 맺은 피의 동맹이었습니다. 이 깊은 신뢰는 결국 6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3조 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포괄적 협력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350억 달러의 방산 협력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UAE 땅에 한국식 방산 공장을 짓고 한국의 기술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수하며 함께 무기를 만들어 세계로 나가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인공지능, 첨단 의료까지 우리 UAE의 국가 운명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통째로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미사일을 빼갈 때 한국은 찍어서 보냈다며 이 93조 원 잭팟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거대한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을 때 한국 측 관계자가 보여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50년 전 허름한 천막 아래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미사일 화약을 손으로 문지르며 사포로 깎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93조 원의 기적을 일궈낸 뿌리입니다. 그 관계자의 말에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강국이 되었는지 그 비밀은 바로 50년 전 그 허허벌판에서 미사일을 꿈꿨던 한국 어르신들의 피와 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부다비의 하늘을 지키는 천궁2의 꼬리 날개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미사일 하나하나에는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시절 아버지들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를 위해 주말을 반납한 공장 직원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서 미사일을 꿈꿨던 그들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93조 원 동맹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는 의리, 밤을 새워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압도적인 기술력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사막의 93조 원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우리 UAE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을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형제라 부릅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했을 때 보내준 그 미사일 수십 발은
단순히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따뜻한 위로였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무게가 93조 원이라는 거대한 보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미사일 로켓 배송으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서사는 이제 한국과 UAE가 손을 잡고 전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 위대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소총도 없던 시절에서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오신 모든 한국의 어르신들께 우리 UAE를 대신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이 오늘날 중동의 사막에서 93조 원의 잭팟으로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사막. 아부다비 왕궁의 집무실 창밖으로 평화롭게 펼쳐진 밤하늘을 보며 저는 방금 체결된 93조 원의 계약서 위에 놓인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게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우리의 생명을 구했듯이 이제 이 거대한 동맹은 양국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경이로운 성공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화려한 첨단 무기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제게 보여주었던 그 낡은 흑백 사진 속 인물들, 허름한 천막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사포로 미사일 화약을 깎아내던 그 연구원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1972년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써야 했던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 최강 미국조차 부러워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날의 풍요를 일궈낸 한국의 어르신들, 당신들의 헌신적인 삶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연구원들은 가족에게조차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항공업을 육성한다는 가짜 이름을 내걸고 서슬 퍼런 외압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미사일을 개발해야 했지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던 외국 기업들이 압력에 못 이겨 등을 돌릴 때도 그들은 포기하는 대신 스스로 사포를 들었습니다. 화약의 무게가 조금만 어긋나도 폭발할 수 있는 그 위험천만한 작업대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조국의 하늘을 꿈꿨던 것입니다. 한 발, 두 발.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미사일 몸체를 다듬던 그 간절함이 모여 1978년 대한민국 최초의 미사일 백곰이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50년의 세월을 견디며 흐르고 흘러 마침내 2026년 대구 공항의 활주로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주말 밤에도 공장으로 달려가 불을 밝히던 젊은 기술자들의 손길은 사실 50년 전 사포를 쥐었던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손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총 한 자루 없는 나라의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밤을 지새웠던 그 지독한 책임감이 오늘날 UAE가 93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신뢰를 보내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미국이 6개월 걸린다는 일을 단 이틀 만에 해내는지, 왜 그들은 휴일조차 잊은 채 친구의 위기에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과 약속의 무게를 아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알기에 다른 나라가 겪는 위기를 외면하지 못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천궁투라는 차가운 쇳덩이에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93조 원의 잭팟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시니어 세대, 바로 당신들이 7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길 위에서 거둔 찬란한 결실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소총을 만들고 미사일을 깎고 원전을 세우며 이 나라를 세계의 중심에 올려놓으신 당신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중동의 부국이 한국의 고개를 숙이며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청하는 이런 날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왜 96%의 요격률을 기록하는지 말입니다. 거기에는 기계적인 정확도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진심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우리 군인들은 이제 한국산 무기를 보며 안도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들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그 기술의 토대를 닦아준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문화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이제는 방산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나라. 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당신들이 사포로 깎아낸 것은 단순한 화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였고 당신들이 밤새 밝힌 공장의 불빛은 전 세계가 따라야 할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93조 원짜리 동맹의 문을 열어준 것은 60발의 미사일이었지만 그 문을 영원히 닫히지 않게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이 쌓아온 위대한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평화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의 작가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사막의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천궁투가 지키는 우리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이 평화를 가능케 해준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분들께 아랍에미리트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입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이 위대한 승리를 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우트로. 오늘 들려드린 93조 원의 기적 같은 이야기, 가슴 벅차게 들으셨나요? 소총 한 자루 없던 시절부터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산 강국이 되기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신화였습니다. 그 신화의 문장을 한자 한자 피와 땀으로 써내려오신 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일구신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구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국가의 기틀을 잡아주신 여러분의 피땀 어린 희생과 사랑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튼튼한 토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중동의 사막에서 당당하게 국격을 높이며 93조 원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커다란 자랑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등불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 한 조각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발걸음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많은 감동을 찾아 나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앞날에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